매주 목요일은 서울의 일자리 취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신현정 위클리 커리어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취업 시즌은 이제 막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취업이 많이 되고 일자리가 생겨야 될 텐데요. 먼저 서울시의 공공일자리 정보부터 봐주십시오. 예, 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공공일자리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 컨텐츠 제작 요원을 1명 모집합니다. 계약직 24개월이고요.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서울시청 뉴미디어 담당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통계청 2016 경제총조사 조사요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이 서울에서 약 4천 명이고요. 계약직 1개월입니다.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자치구별로 통계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시적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4천 명이니까. 네, 인원수가 그렇죠? 상당합니다. 네, 한번 꼭 보시고요. 네. 네, 다음은 또 2016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규 직원을 모집합니다. 역시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569명입니다. 예, 상용직이고요. 3월 29일까지 온라인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 주소로 접속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신입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80명을 모집을 하고요. 상용직으로 3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kgs-saram인.co.kr 이곳에 접속하셔가지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2016년도 한국임업진흥원 NCS 기반 정규 직원을 12명 모집합니다. 상용직이고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입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이 홈페이지로 접속하셔가지고요.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현정 대표님과 그동안 공부한 게 보람이 있습니다. NCS 이런 거 나오네요. 네,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예. 국가 직무 표준 능력 표준이었죠. 직무 능력 표준. 예. 네, 이런 기반으로 실제로 이제 직원들을 뽑는군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취업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취업 스터디 공간을 제공하고 면접용 정장을 대여하는 등의 이 일자리 카페를 네, 아주 좋은 만들겠다고. 소식이었죠. 2020년까지 300곳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네. 오늘 관련된 이야기, 청년들을 위한 공간 그 얘기 네. 해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이 공간이 참 필요한데요. 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뭐 모두가 동감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준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도 네.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대부분 학생들이 보통 학교에서 뭐 이게 시험 준비를 하듯이 도서관에 가서 이 취업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요즘은 옛날과 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시험 기간에만 좀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도서관 거의 매일 10,000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학생들도 많은데 또 취업을 준비하겠다는 또 졸업한 선배들까지 오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도 저희가 안내드린 일자리 보면은 최근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원을 네. 하는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예, 이 얘기는 도서관에 갔는데 노트북을 켜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지원서를 쓴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노트북을 갖고 다니는 건 필수거든요. 근데 뭐 도서관에 노트북 전용 열람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뭐 커피숍이나 유료 모임 공간 이런 쪽으로 떠밀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비용입니다. 이게 뭐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금전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또 이런 식의 또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이 사실 몇만 원씩 나가는 것도 매우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이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아까 저희 2월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일자리 카페, 바로 이런 좀 부담을 갖고 이런 지원을 절실히 바라는 청년들한테 아주 정말 딱 실질적인 이런 지원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의 취업 준비뿐만 아니라 뭐 스터디도 좀 지원을 해주고요. 또 이렇게 스터디를 통해서 또 많은 정보를 얻고 이러는 것이 또 요즘 이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는 거 상당히 당연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취업도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함께 모여서 가상 면접도 하고, 맞습니다. 네, 예. 정보도 공유하는 스터디가 필수적이죠. 정말 필수적이죠. 예. 예.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을 서울시에서 제공하겠다는 거고, 이런 스터디 그룹이라고 하는 게 글쎄요, 뭐 가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아르마리로 들어가게 되나요? 옛날에 좀 그렇게 했었죠. 네. 예전에는 이제 본인이 이런 가입 의사가 있고 네. 좀 내가 몇 번 나가서 회비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참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취업난이 가중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 이런
지원 자격이 되느냐 이런 걸 놓고 또 따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회사 들어가는 것보다 스터디를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하는 정도로 예, 얘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기존에 있는 스터디들이 만약에 뭐 영어 스터디를 하겠다. 그럼 영어 레벨 테스트를 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기업을 가는 뭐 스터디다 그러면 그 회사에 뭐 서류를 붙어본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스터디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새로운 스터디를 좀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또 공간적인 부분도 있고 네. 다시 사람을 모은다는 게 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밖을 떠나서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들 이렇게 만나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좀 이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이런 취업 스터디를 만들고 싶어도 아 이게 만들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는 어느 대기업에만 갈 수 있고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만 뽑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잘 놓고 보면은 이게 취업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준비하는 단계부터 이런 격차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좋지 않은 문화다. 저는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카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장소를 일단 적절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네. 일단 장소 걱정에서 좀 해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전문가가 상주하기 때문에 뭐 전문가한테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서 또 상담을 받는 친구들끼리 어떻게 엮이게 돼가지고 또 스터디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취업 준비란 게 사실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집단지성이라고 하잖아요. 머리가 하나 있는 것보다는 3개, 4개 있는 게 아무래도 네. 낫거든요. 그래서 하드코 뭐라 그러죠? 요즘 코드코어라고 하죠. 네, 예, 네. 그런 네.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예. 사실 혼자 고민이라기보다는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취업을 준비하는 문턱을 낮춰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턱을 낮춰줌으로써 좀 스터디가 많이 활성화되고 또 많은 친구들이 스터디를 통해서 이런 정보도 좀 나눠가지고 하면서 좀 취업을 준비하는 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만들고 제공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카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장소를 대여해 주는 것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상담도 취업과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예, 일단은 그 저희가 보통 그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관공서가 예, 보통 관공서 그렇죠. 같은 경우도. 근데 공공조직 같은 건 좀 그런데 사실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요. 이 패턴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저희 생각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하다가 저녁 되면 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여기 그 발표한 내용을 잘 보시면은요. 이 상담을 할 때 앞으로 저녁에 4시간 정도 더 연장해서 늦은 시간까지 좀 상담을 제공하겠다. 네. 이런 부분이 일자리 카페 그 내용에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잘 보면은요. 사실 이 취업 준비생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또 다 개인 일정이 있습니다. 낮에 또 뭐 교육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스터디 같은 경우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구직 활동을 낮 시간에 하기보다는 저녁 시간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저녁 시간에 좀 이렇게 뭔가 내가 내려고 하고 자기소개서 쓰려고 하는데 상담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내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면 오후에 안 하니까. 네. 그래서 보통 요즘 그 친구들이 참 재밌는 게요. 이런 그 시설에 가더라도 전문가가 없으면 물어보질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 때랑 좀 다르게 이 기다리는 걸 못해요. 예, 바로 안 나오면 맞아요. 예, 심지어는 딱 바로 했을 때 대답을 못 구하면 그냥 구직을 포기해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궁금해하고 이거 뭐지라고 할 때 옆에서 딱 찝어주면 이런 구직 활동도 계속 열심히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상담 시간을 좀 늦게까지 제공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도와준다는 거는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좀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청년들이 요즘 이 밤에 자기소개서를 쓰고 지원하고 낮에 뭐 기업 정보를 찾고 이런 식의 패턴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늦은 시간까지 물론 이렇게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하는 건 좋지 않지만 저희가 저녁 먹은 이후에 본인이 좀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취업 준비를 할 때 언제든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 이런 취업 구직 활동 의향을 높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속도의 시대가 되니까요. 기다림이 참 어려워요. 예, 어렵죠. 택배도 물건 시켜놓으면 이제 워낙에 좀 그렇죠. 총알 배송 이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와야 됩니다. 그 다음날 안 오면 굉장히 예. 답답해하는데 많이 답답하죠. 기다림을 예. 배워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상담도 일정 시간하고 그 다음날 해야 되는데 예. 하여튼 서비스가 또 그러면 안 예. 되니까 예. 상담 시간도 또 연장했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또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학생들 이 지원자들이요. 네. 만약에 뭐 합격자 발표 오후 4시다. 네. 그러면 보통 저희는 4시 이후에 이제 알면 되잖아요. 네. 아침부터 전화가 와요. 발표 빨리 안 하냐. 그래서 일부러 막 너무 전화가 많이 오니까 뭐 일찍 발표하고 이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 자, 그만큼 이 기다림도 좀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사회적으로 여러 도움들이 필요하고요. 서울시에서 그런 공간을 일자리 카페를 많이 만든다는 건데 네. 장소하고요. 또 이제 상담을 해주는 것 말고 앞서 소개를 그 정장대요. 네, 맞습니다. 면접 보러 갈 때 옷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설마다 때마다 옷 살 수도 없고 예.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예, 일단 이 비용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장 네. 얘기하면 사실 정장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장 같은 경우는 취업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고 또 일단 옷이 날개라고 하듯이 이 기본적으로 양복을 안 입고 오면 성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부모님들이 딱 구매해 주시면 제일 좋죠, 사실은. 비싼 거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잘 봐야 될 게 최근에 이제 졸업 시즌에 어렵게 양복을 사주시면 그 겨울 양복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 취업이 안 되니까 구직 활동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겨울 정장을 입고 있다가 여름까지도 계속 이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재밌는 건 이렇게 그 여름에 면접 가는 친구한테 양복 입고 와보라 그러면 진짜 겨울 정장 입고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옷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여성 지원자들이 또 문제예요. 네, 그렇군요. 여성 지원자들은 사실 사계절 정장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정장을 네. 또 구매하기도 하고 이게 쉽지가 않은데 사실 이거 몇 번의 면접을 위해서 이걸 부담해야 된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이 구직자들이 재밌는 게 면접 때 입은 옷은요 취업하면 안 입어요. 그런데 또 그걸 위해서 사야 된다. 이런 걸로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잘 보면 지자체들이요, 그 애기들 돌복을 네. 대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대여해 주는 것 같은데 이 구직자들한테도 정말 이 옷을 대여해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 몇 번을 위해서 비용을 크게 지출하는 청년들에게 일단 정장을 계절별로 좀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친구가 취업을 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이 구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 잘 파악해서 네. 준비를 해서 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장 대여 이런 것들을 시에서 일자리 카페에서 해준다는 건가요? 네, 앞으로 이제 지역을 네. 지정을 해가지고 이런 네. 그 필요한 부분이 뭐 물론 예약을 하고 아마 세탁비 정도를 내겠죠. 네. 그래서 이제 대여해서 입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의상뿐만 아니라 메이크업도 하고. 요새 네. 남학생들도 합니다. 남자 지원자들도 합니다. 그러게요. 그런 것들도 이제 필수가 돼가서 예. 그런 서비스도 좀 필요하겠어요.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네. 옷을 빌려줬는데 일단 메이크업은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최근엔 이 남자 지원자들도 화장하고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크업도 좀 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그 비용 지출이 많은 부분이라고 좀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비용 잘 모르실 겁니다. 보통 새벽에 그 새벽 2시, 3시 막 이렇게 예약을 해서 아침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 비용이요. 보통 20에서 30만 원 정도 합니다. 와우, 예, 예.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학생들이 아마 가장 반기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사실 면접에 가면 외모를 좀 중시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기업 인사 담당자 3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가 좀 있는데요. 이 중에 보면 외모를 평가한다 이렇게 대답한 게 63%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면접에서 이 당락을 결정하는 거는 외모고 이것을 가장 그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메이크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이크업을 사실 메이크업 안 받고 간 그 초보 구직자들 자기가 이제 처음 면접을 가본 거예요. 그럼 자기 나름대로 뭐 로션도 좀 바르고 이쁘게 해서 가면은요. 처음에 깜짝 놀랍니다. 당황스러워해요. 왜요? 그러면 아니 다들 이렇게 그 미용실 같은 데서 배우나 이게 TV 나오는 사람처럼 분장을 딱 해갖고 올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우 좀 나도 다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5군데에서 6군데 정도 가면 이 예약하고 가면 한 100만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도 이제는 취업 부분에 상당히 그 부담을 느끼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취업을 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메이크업 제공해 주는 건 상당히 적절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좋은 것이 이제 그 오후에 면접을 보러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들려가지고 사실 사전에 좀 체크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거기 뭐 전문 상담가가 계시면 뭐 메이크업
어떻습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 좀 한번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세밀하게 뭐가 필요한지 잘 알고 이 서비스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시 근데 어디는 잘하더라, 뭐 잘해주더라 이런 거 좀 나면 안 되니까 이런 네. 그 정책을 하시는 분들께서 좀 이런 질 관리 좀 평균적으로 잘 될 수 있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전달해보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카페 내용 가운데 공간 또 정장 마련 이런 그 메이크업이나 헤어 서비스를 네. 실비해주는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네, 전부 포함이 돼 있어서 네. 나중에 지역적으로 확대됐을 네.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어느 네. 지점에서는 어디까지 해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네. 그런 정보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시 이제 구인 구직 이런 정보를 아시다 보니까 확실히 디테일하시네요. 이 네. 얘기는 그 서울시의 그 일자리 대책 관련해서 관계자가 오셔서 일자리 카페 만든다는 얘기 저희도 했는데 예, 담당자도 하셨지만 이렇게 예.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는 할 시간이 없었는데요. 예. 예,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좋고요. 예. 근데 외모가 이제 취업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건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선천적인 외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정말 성의 있게 자기를 잘 꾸미느냐, 태도가 맞습니다. 되어 있느냐, 태도입니다. 예, 예. 그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하는 것은 그만큼 불경기고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청년 구직자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 이렇게 없죠. 예. 불경기고 어려울 때 좀 돌파구로 취업할 수 있는, 뚫고 예.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취해야 됩니까? 일단 그 불경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불경기가 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그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불경기가 뭔 줄 아니? 그러면 자기가 보통 고등학교 때 이후부터 대학을 다니면서까지 경기가 좋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불경기가 뭔지 경기가 좋다라는 의미 자체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이 불경기라고 하는 것들 좀 느끼기가 어려운데 보통 실제 구직 활동을 해서 면접에 가보면 느끼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이 면접을 갈 때마다 이게 불경기구나 이런 걸 좀 느낀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요런 불경기가 있을 때는요, 사실 그 뽑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구직을 좀 준비하는 분들은 이 기업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일단 자기가 원하는 기업만 몇 군데 쓰기보다는 면접의 기회를 늘려서 그 기업들 중에서 붙는 회사를 좀 많아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평소에는 만약에 뭐 15개에서 20개 정도 지원을 한다. 그러면 좀 요즘 경기가 어렵고 사람 많이 안 뽑는다. 이럴 때는 한 2배, 3배, 한 30군데, 40군데 이렇게 좀 지원 기업을 늘려가지고요. 면접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확률을 높여가지고 일단 이 지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채용 인원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날 일은 당분간은 없거든요. 저희가 볼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면접을 많이 가는 게 합격하는 그 기회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서울시의 일자리 카페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또 불경기에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될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네. 조언 좀 해주세요. 일단 취업 준비를 하면 또 구직 활동을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보통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꼭 안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휴식입니다. 네. 쉬지를 않아요. 매일매일 불안하게 불확실성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맨날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면서 실제로 본인이 하는 일에 집중을 잘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 쉰 거의 효과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하루 정도 취업에 대해서 조금 떨어져서 한 발짝 뒤에서 푹 쉬다 보면은요, 다음날 일어났을 때 상당히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은 뭐 본인이 썼던 자기소개서의 오타가 갑자기 좀 많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 채용 정보를 찾을 때 좀 시야가 넓어져가지고 보통 이 구직 정보를 찾는 게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좀 하루 쉬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찾을 수 있던 사람이 한 3시간, 4시간 좀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늘어나고요. 또 스트레스 관리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면접 준비라던가 계속 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반드시 휴식을 좀 가져라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취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예. 네, 그런 그 롱런 마라톤 할 수 있는 이런 자세, 스트레스 관리법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서울시의 구인구직 정보 그리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좋은 정보 주셨죠. 위클리 커리어 신현종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